식량 같은 거? 그게 곡창지대라서? 네, 평화는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추어야 확보할 수 있다. 예. 자, 평양성 전투가 임진왜란 초기 전투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1차에서 4차 전투까지 된다는 것은 아주 격렬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평양성이 무너지면은 어디가 우리나라가 다 점령당하고 명나라로 바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전쟁을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명나라 군대가 일본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겠습니까? 와서 싸우죠. 예,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은 자기 나라 전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1차 전투에 평양성 전투에 조선이 패하고 2차 전투에 조명연합군이 명나라에서 왔는데 그냥 파견단만 좀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 패전하고 돌아갔어요. 그러자 조선에서는 야, 우리끼리라도 다시 한번 싸우자 해서 또 패전됐습니다. 그러자 명나라에서는 큰일 났다. 평양성에서 집결한 일본군들이 압록강 건너서 명나라로 쳐들어올 것 같으니 명나라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들이 지원병이 옵니다. 그래서 제4차 전투에서는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평양성 전투가 시기가 언제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입니까? 겨울입니다. 왜군이 우리나라 쳐들어갈 때는 5월이었습니다. 5월은 춥습니다. 따뜻합니까? 따뜻합니다. 추위가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겨울을 하니까 추운 데다가 이순신이 바다를 막고 있으니 곡창지대에서 군수품이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윤선희 학생 조명연합군이 오게 되면은 조선군사하고 명나라군사가 같이 연합작전을 한다.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저렇게 됐을 때 누가 그러면 이 총 지휘를 할지 예. 그게 궁금합니다. 아주 가면 갈수록 우리 역사 시간이 수준이 높아져 갑니다. 제가 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울산성 전투입니다. 실제로 울산성에 왜군들이 가토 기요마사가 이렇게 철옹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연합군이 외워쌌습니다. 조명연합군이 전투를 하게 되면 누군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작전 통제권 또는 작전 지휘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전쟁 때 전작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그 다음에 지금 휴전 중이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평시 작전 통제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 평시는 우리나라가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몇 년 후에는 모르지만 전쟁이 난다면 우리나라 전시 작전 통제권은 어느 나라가 갖게 될까요? 미국, 유엔, 미국, 미국. 유엔이 갖게 되는데 유엔의 총대장은 미국이니까 미군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명연합군일 때는 명나라가 전작권을 가질까요? 조선군이 전작권을 가질까요? 명나라. 이제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역사와 지금 역사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니까 과거가 이해가 되죠? 네. 자, 여러분들 아주 수준이 아주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임진왜란 초기 이제 강화 교섭이 일어나고
정유재란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초기 전투가 무슨 전투? 평양선 전투였죠. 네. 평양선 전투에 명나라 군사가 투입되어서 조명연합군이 전쟁을 해서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강화교섭을 아까 앞에 또 무슨 표현을 했습니까? 휴전 대신에 무슨 전쟁? 외교전쟁. 외교전쟁. 외교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외교전쟁이랑 강화교섭에 관련된 혹시 궁금한 점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김은 학생에게 한번 기회를 줍시다. 예. 평양선 전투 후에 예. 일본은 왜 강화 교섭을 제안했는지. 네. 네. 그 일본이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강화교섭을 했겠습니까? 불리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으니까. 불리하게. 예. 일본 군들이 아까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는 따뜻했습니까? 추웠습니까? 따뜻했어요. 따뜻했는데 평양서 4차 평양서 전투가 한겨울에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키고 있으니까 호남 평야를 곡창지대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군수품이 보급이 잘 안 되고 더 이상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퇴각을 합니다. 우리 물러날 테니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화 교섭이 시작되는데 우리 윤선희 학생 강화 교섭 하면은 마찬가지로 주도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궁금한 게 있습니까? 근데 강화 교섭이 아니고 그냥 끝내자. 예. 완전히 종전 선언을 저 때는 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 이미 퇴각을 하는데 예. 그럼 갔다가 다시 올게 지금은 강화 교섭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강화 교섭이라는 게? 예, 그 작전입니다. 어. 강화 교섭은 아까 다른 말로 외교 전쟁이 전쟁, 예. 강화 교섭은 전쟁을 쉬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하는데. 외교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음, 예. 그럼 갔다가 다시 올게 이걸 서로 간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왜군이 그때 물러났다는 의미는 일본으로 물러났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나라 남해 안에까지 내려와서 자기들의 속셈은 우리가 힘을 키워서 어머. 다시 침략하려는 마음을 갖고 끝은 강화 교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조명연합군이 더 내려와서 이 친구들 내보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완전히 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예, 않나요? 조명연합군은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음, 간파했는데 외교 전쟁 중에는 조명연합군의 특징은 싸워서 상대방을 격퇴하려면 자기 명나라 군사가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칠 수 있죠.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게 낫겠습니까? 안 싸우는 게 낫겠습니까? 안 안 싸우고 싸우고 그러면 이기는 협의하자. 그래서 명나라는 안 싸우고 이기 위해서 강화 교섭을 하고 아유, 일본군은 지금 불리하니 조금 힘을 키워가 다시 싸우려고 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강화 교섭이 실패하니 다시 싸운 게 무슨 전쟁? 정제라. 이제 눈치챘죠, 그죠?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전혀 우리나라의 어떤 뜻은 반영이 안 되고 정말 예. 이 명나라와 그 일본 외와의 그냥 서로 간에 신경전이네요. 타협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런데 조금씩. 제가 설명하려고 한 것을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강화 교섭은 할 때 조선이 참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참가도 못했어요? 둘이 그냥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6.25 전쟁이 6.25 전쟁하면 잘 모릅니다. 6.25 한국 전쟁. 국제적인 용어는 코리안 워 한국 전쟁입니다. 6.25 한국 전쟁의 휴전 당사국은 우리
남한이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유엔하고 북한군하고 북한하고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입니다. 휴전 협정에 남북한 중에서 북한은 휴전 협정 당사자였는데 남한은 포함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하니까 미국하고 상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강화교섭 때 우리나라가 즉 조선이 강화교섭에 참가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했네요. 왜냐하면 전자권을 명나라가 갖고 있으니 있으니까. 안타깝죠. 약소국의 정말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대국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강화교섭 또는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임진왜란 때하고 6.25 한국전쟁 때하고 오버랩되는 게 보입니까? 예.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전쟁보다도 역사의 긴 안목에서 상호 비교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저희 선생님 좀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된다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화교섭, 즉 외교전쟁이 4년간 넘게 계속됩니다. 자, 강화교섭은 명나라에 했을까요? 일본이 했을까요? 명나라. 일본 강화교섭은 유리한 사람이 할까요? 불리한 사람이 할까요?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이. 불리한 사람. 사람입니다. 현재 명나라가 불리합니까? 일본이 불리합니까? 일본이 일본이 불리합니다. 일본이 불리합니다. 일본이 불리하니 일본이 강화교섭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는 좋다. 그럼 안 싸우고 너 물러가도록 한다면은 강화교섭 못할 일이 있느냐 하고 실제로 서로의 속셈은 달리 강화교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찬일 학생 강화교섭에 대해 혹시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예, 강화교섭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 방금 저 이야기 들어보면 잘 됐을까요? 기간이 너무 긴 거 보니까 예.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예, 기간이 길다는 말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강화교섭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네네. 궁금하십니까? 네. 예, 궁금증이 문제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자, 중국 즉 명나라는 뭐라고 했냐면은 얘놈 너희들 당장 완전히 철군해라. 다음 두 번째, 너희들이 잡고 있는 조선의 두 왕자를 조선 조정으로 다시 보내라. 마지막, 이 전쟁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책임지고 무릎 꿇고 사죄하랍니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일본은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 저거 제일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본이 세계 중에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까요? 송환? 왕자 왕자를 송환 두 정도. 왕자 송환. 예, 두 왕자 송환 정도는 하겠죠. 예, 1번과 3번은 할 리가 만무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같이 볼까요? 명황제의 공주를 일본 국왕의 정비도 아니고 후궁으로 보내라. 자존심 상하겠죠. 다음 두 번째, 그동안 중국 명나라가 조선하고는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일본은 무시한 거 우리도 제대로 대접해달라 합니다. 네 번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정말 네 번째 우리 윤선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4번 제일 진짜 예. 조선 8도 중에서 4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조선 8도 중에 4도 하면은
아래쪽에 현재 우리나라 남한 전라 그러네요. 남한은 거의 대부분 일본이 자기 하고 북쪽은 너가 해라. 명나라 해라 이거네요. 명나라 받아들일까요? 전부 다 안 되지. 자기들의 여기에서 작동하는 게 이선이라는 겁니다. 일선이니까. 네. 이 조선에서도 우리 이익을 좀 갖자. 즉 반은 우리 떼주고 반은 너가 해라 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조선 국왕은 세세토록 일본을 배신하지 않도록 서약을 작성해라. 아우, 그때 벌써 다른 말로 하면 무릎 꿇고 사죄를 그 뜻이겠죠. 무릎 꿇고 시킨 대로 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열이 납니까? 어. 열이 납니다. 열이 납니까? 네네. 열이 납니다. 지금. 저도 열이 납니다. 열이 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상황은 그러니까 그때 끝났습니까? 그 이후로 또 예, 비슷한 게 계속 있었습니까? 한일합방 때 예. 조용했죠. 예. 이때 이후에 400년 후에 네. 일제 36일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 한다? 반복된다. 반복된다. 다 같이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고서 미래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 교섭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 예, 잘 될 리가 만무하겠죠. 예. 만약 잘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다시 전쟁으로 전쟁이다. 그럼 무슨 전쟁? 정유재랑. 아, 예, 정유재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단순하게 정유재란이 아니고, 예, 7년 중에서 4년 이상이나 외교 전쟁을 했는데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외교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한 번 더 붙자 된 겁니다. 자, 그때 평양성 전투에서 불리하니까 강화 교섭을 하면서 남해안에 내려와서 남해안에 약 30여 개의 성을 쌓습니다. 대부분 경상도 지역이었습니다. 전라도는 유일하게 순천에 성을 쌓았습니다. 왜?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키고 있으니.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김문 학생 정유재란 하면은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요? 네, 그 강화 교섭이 실패하고 재난이 일어났잖아요. 예. 정유재란. 그러면 그때 조명연합군 작전이 어떤 건가요? 예. 자, 싸우려면 작전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그 작전은 조선 장수가 세울까요? 명나라 장수가 세울까요? 명나라 장수. 왜? 그 사령관 전작권이가 거기 전작권이.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이제 벌써 이제 수준이 막 아주 고급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즉 계획을 명나라 병부장서가 하게 됩니다. 전투는 당연히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이 하는데 군 편제 즉 전략을 4개로 나눕니다. 4개는 사조, 4개의 길 다시 사로, 사로 4개의 길로 동시에 진격한다. 다시 사로 병진. 사로 병진. 병진. 4개의 길로 나누어서 진격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쪽, 서쪽, 그리고 가운데 동로군, 서로군, 중로군 해가지고 육지에는 3군데 내려오고 바다로 수로군. 수로군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어느 장수가 생각납니까? 이순신 장군. 예, 이순신 장군. 그래서 수로군은 실패할 리 없죠. 없죠. 그러면은 군 편지에서 합쳐도 말고 동중서로 나눴으니 성공할까요? 그러게요. 궁금하죠? 별로 없을 건데. 궁금하죠? 목적이 뭐냐? 왜군을 완전히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몰아내는 겁니다. 왜군은 강화 교섭하면서 힘을 축적해가지고 다시 진격하려고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정유재라이고 조명연합군은 이제 완전히 쫓아내는 겁니다. 자, 순서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동쪽으로 온다 해서 다시 동로군, 동로군, 가운데로 온다 해서 다시 중로군, 중로군, 서쪽으로 온다 해서 다시 서로군, 서로군, 바다로 온다 해서 뭐라고? 수로군. 수로군이라 하십니까? 예. 예. 바다로 온다 해서 수로군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낫겠어요? 나눠서 하는 게 낫겠어요? 멀어서. 군사력이 좀 있다면 나눠서 하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이 사로 병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싸워 보니 예를 들자면 한 성을 공격하면은 외에서는 다른 성의 지원을 받던 겁니다. 지원을 받으니까 서로 지원을 못하게끔 아, 막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공했는 실패는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년 4개월 걸리는데 울산성 전투, 사천성 전투, 순천성 전투,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 합니까? 노량해전. 노량해전입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 따로 독립된 전쟁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따로 보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하는데 연결시켜 보면은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전쟁을 입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는 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로군입니다. 동로군은 어느 성을 공격합니까? 울산성입니다. 울산성의 왜군은 장수는 가토 기요마사입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사무라이 중에서 가장 악랄한 사무라이입니다. 게다가 그 외성을 축성하는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울산성은 튼튼할까요? 네. 예. 예, 좀 이따 울산성의 구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명연합군은 김명서 장군과 선거의 그리고 명나라는 마귀 장군이 참전하게 됩니다. 결과는 미리 보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퇴각을 합니다. 왜 퇴각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가운데 이 울산성입니다. 실제로 주변에는 울산에는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이 있습니까? 태화강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이 성 주변을 전부 다 태화강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태화강 속에 섬이었습니다. 섬은 한자로 섬 도자를 쓰죠. 예. 네. 그래서 도산성이라 합니다. 아, 그래서 다 같이 울산 도산성, 울산 도산성. 도산성. 예, 울산 도산성이라 하기도 하고 과거에 학이 많이 날아온다 해서 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성공원 합니다. 그래서 울산 사람들은 울산성, 학성공원, 도산성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 개가 실제로는 같은 것을 세 가지를 부른다는 겁니다. 학이 날아와서 무슨 공원? 학성. 학성공원. 그 울산의 학성고등학교 유명하죠. 그렇죠. 학성고. 그 알고 있어요. 태화강에 있는 섬처럼 본데에서 울산 도산성, 다시 울산 도산성. 울산 도산성. 도산성. 왜군이 지었다 해서 울산 외성. 울산 외성. 이제 그럼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조명연합군의 장수들이 여기에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평양성에서 명나라군이 여기까지 오려면 걸어왔겠습니까? 말 타고 왔겠습니까? 말 타고. 예, 그래서 말 타고. 네. 장수들은 기병이었습니다. 기병이 요 성을 오를 수 있습니까? 모르죠.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울산성이라면은 조명연합군이 여기 있습니다. 조명연합군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주변은 태화강입니다. 예. 자, 여기 일본 종군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면은 질서정론하게 이렇게 공격 대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에
1만 5천이 있다면은 몇만 정도 공격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몇 배 정도? 3배? 3배? 네. 4배 정도 네 배? 해야 4강. 실제로 여기 성 안에 있는 군을 이기려면 10배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옹성을 쌓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워가 쌓습니다. 에워가 쌓는데 그 사이에 가또 기요마사가 맥나라 군사한테 살짝 기뜸합니다. 우리 꼭 싸워야 되겠나 하고 시간을 봅니다. 시간을 버는 사이에 다른 성에 있는 왜군 지원병을 이렇게 불러들입니다. 왜군 지원병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퇴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 명진을 하게 된 이유를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전략을 이미 간파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요 보다시피 울산 외성을 묘사한 건데 여기 보니까 말 탄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 예, 기병이 이 성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조선 장수와 맥나라 장수의 모형이 울산성 입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산성 주변의 골목길에 가보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역사는 과거가 아니고 과거의 거울을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로군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로군은 여기 가운데에서 사천성입니다. 다 같이 사천성. 사천성. 그런데 사천성 하지 않고 사천선진리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선진리성. 선진리성. 그러면 사천성하고 사천선진리성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천성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처음 출전시킵니다. 그때는 왜군이 오기 전입니다. 그때는 사천성이었는데 왜군이 진지를 그 자리에 성을 구축해서 사천선진리성이라고도 합니다. 시마즈 요시로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천성 전투가 노량해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사천성은 여기에 강가에 있습니다. 강가에 왜 성을 쌓았을까요? 울산성은 아까 무슨 강가였습니까? 태화강. 태화강. 이거는 사천강에 왜 강가에 성을 쌓는다고요? 자연해로. 예, 자연해자. 예, 해자. 예, 방어를 하기 좋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천 선진리성이 이 강가에 구축된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사천성에서 사천 선진리성에 내려다본 강입니다. 실제로 강물과 바닷물이 서로 교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 사천에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 우주항공청이 요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 모양인데 실제로 본부가 어디에 들어설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일본 외선의 특징을 보니까 직선입니까? 조금 사선입니까? 사선이고 예. 왜 사선일까요? 올라오는 거 미끄러지고. 기어오르고 우리나라 성은 이렇게 비스듬합니까? 직선입니까? 직선. 직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은 거의 대부분 직각입니다. 예. 일본에는 바람 때문에. 그 자연적으로 무엇이 많이 일어납니까? 지진이요. 예, 아,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성이 잘 무너지기 쉽다는 뜻이죠. 음, 그래서 일부러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지는 했습니다. 거죠.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다면 자성대 가보시면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오른쪽 꺾이죠? 예. 네. 기병이 달려오다가 꺾이면은 말이 천천히 가죠. 방향- 놀라겠죠? 네. 예. 방어하기에 전략적으로 그걸 만든 겁니다. 요 높은 곳에서는 예, 끌어들여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다가 오른쪽 꺾이는 겁니다. 외성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평양성도 마찬가지로 말탄 기병들이 속력을 내가다가 갑자기 꺾이니까 말탄 기병들이 아주 말들이 놀래서 넘어지고 해서 실제로 평양성도 1차, 2차, 3차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에서는 그걸 알고 평양성을 탈환하고 예, 일본을 이렇게 남해안까지 밀어내는 겁니다. 자, 사천 선진일성 가보면은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무슨 나무일까요? 벚나무? 예, 벚나무입니다. 그래서 왜 벚나무를 심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기는 국화니까. 일본 사람 심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심은 겁니다. 예, 그거를 예, 예. 그래 실제로 벚꽃은 벚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죠? 자, 모든 성에는 가장 높은 곳에 장수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천수각이라 합니다. 다 같이 천수각. 천수각. 이렇게 높은 곳에 천수가. 그냥 계단을 더 높여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의 기세를 누르기 위해서 6.25 때 참전한 비행사들의 위령비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눈물겨운 장면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명연합군과 일본군이 사천 선진일성에서 대대적인 전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명연합군 쪽에 이게 화약 사고가 납니다. 그 이제 자중지멸이 돼가지고 그 자중질환된 상황에서 일본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조명연합군의 대다수가 몰살하게 됩니다. 몰살하게 되니까 코아기를 비해 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갖다 바치고 시신은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조명군총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조명군총. 조명군총. 예, 안타깝지만 그래서 명나라 군사들이 아직까지도 돌아가지 못하고 예, 한꺼번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가로 세로 36m입니다. 정방형 36m. 아주 크죠, 그죠? 예, 여러분 직접 가보면 왕릉처럼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옆에는 조명연합군 전몰 위령비라고 조명연합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본 조명군총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싸워서 이기면은 적군의 목을 베어서 갖다 바쳤는데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목을 못 베니까 코하고 귀를 베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갖다 바쳤어요. 일본에 실제로 코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천시에서 그 일본의 코무덤에서 흙을 조금 가져와서 여기에 코무덤이라고 만들어뒀습니다. 현재 한일 간의 안타까운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유 재난 와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61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죽었을까요? 또 혹시 추측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병사. 예, 병사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병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병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아. 현재 고혈압, 당뇨, 암 중에서도 위암. 예, 위암.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위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왜 위암이 왔을지 여러분 추측해 볼 궁금증은 한번 스스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맨정신을 못 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술을 좀 마셨겠죠. 그래서 아마 위암으로 돌아갔다고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기 직전에 모두 철군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쌓고 있던 왜군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서 철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싸워서 쫓아내려고 하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가라 하려고 하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가라. 그런데 우리나라 장수 이순신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돼. 또 올 수 예. 있어. 훗날 또 쳐들지 모른다.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그 최후의 전투와 무슨 전투입니까? 량. 예, 이제 노량 전투에 좀 더 가까이 가집니다. 자, 사천성 전투도 하면은 순천성 전투가 이어지는데 일본의 제1진의 장수가 고니시 유키나가입니다. 순천성에서 고립무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니시가 명나라 장수에게 유정에게 선물을 갖다 바칩니다. 야, 우리 싸우지 않고 갈 테니 제발 살려마 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그냥 둘이 만무하니까 여기에 사천성에 있는 심하지 보고 야, 와서 내하고 합심해서 같이 도망가자 합니다. 그래서 순천성 전투는 사천성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성 전투와 사천성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천성은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바다입니다. 강이나 바다의 공통점은 물이죠. 예, 자연해자입니다. 그런데 본성과 외성 사이에 고를 파가지고 여기에 다리를 만들었어요. 다리를 만들어서 그냥 순천성 하기도 합니다만 순천 외성 하기도 하고 순천 외교성 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제가 찍은 곳입니다. 여기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본성이고 외성인데 두 개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서 외교성 하기도 합니다. 예. 자, 실제로 여기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게 뭐라 했습니까? 천수가. 예, 여기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순천성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다시피 제일 높은 곳에 천수각이 있는 것입니다. 가파르죠? 예. 자, 제가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자, 외성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1단이 아니고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천수화. 예, 장수의 거처이기도 하면서 전망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매립되어서 이렇게 육지화되었습니다만 전부 다 바다였습니다. 이 앞에 있는 섬이 장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순천 외교성에 머물고 있는데 이순신과 진린의 해군이 공격을 하려고 하고 권율과 유정이 육군이 양쪽에서 협공을 하려고 합니다. 조명연합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수륙 양동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순천 외교성에 침입을 하려면 수군이 해야 되겠습니까? 육군이 해야 되겠습니까? 외교성에 들어가려면 수군이 배 타고 올라올 수 없잖아요. 육군이 올라가야 되는데 명나라 장수 유정이 야, 안 싸고 도망간다니 싸움을 지지부진하게 늦춥니다. 그 사이에 이순신은 여기에 장도에 있는 왜군의 식량 창고를 불태워버립니다. 먹을 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개가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물 마르면은 지 스스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나와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도망가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못 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기도 하고 그 순천 외성에서 전몰한 군인들과 그 지역민들을 모신 충무사가 순천 외교성 인근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참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폐교에는 순천 정유재란 역사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과거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역사교육 현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록은 이제 마지막 노량해전으로서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지는 노량이기도 하면 가는포가 나옵니다. 이 가는포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군에는 시마즈 요시히로가 나옵니다. 아까 시마즈 요시히로는 사천성이죠. 네. 사천성에서 서울어.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출하러 옵니다.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출하러 온 시마즈 요시히로와 이순신 장군의 조명연합군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사천 선진위성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외교성에 가서 합류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순신 장군이 넓은 데서 막아야 되겠습니까? 좁은 데서 막아야 되겠습니까? 좁은 데서. 그게 바로 남해 노량입니다. 노량 남해 대교가 있죠. 예. 네. 거기가 가장 좁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좁은 곳을 나올 때는 한꺼번에 많이 나오겠습니까? 조금씩. 소규모씩 나오겠습니까? 소규모씩. 예, 바로 그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다가 공격을 하다 보니까 도망을 가는데 전투가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앞이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겠죠? 그러니 왜군들이 도망간다는 게 이쪽으로 팍 들어간 데로 갑니다. 여기 어디냐? 가는포입니다. 여기로 해서 일본으로 가리라 생각했는데 막혀 있던 겁니다. 막혀 있으니까 도와야던 지신세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나오려 하겠죠. 예. 그래서 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래 안타깝지만은 흉탄에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혹시 이 장면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때 저때 총 맞았잖아요. 예. 그럼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예. 네.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남해대교입니다. 이렇게 좁은 수를 나오는데 막았었던 겁니다. 막았으니까 이쪽으로 테러를 조금 틀어주면서 관음포로 사실 유인했던 겁니다. 관음포는 테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안 되죠. 예. 보다시피 관음포 테러를 이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동아리든 지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렇게 막고 있으니 관음포로 들어갔는데 이순신 장군이 물길을 잘 알았습니다. 밑에는 썰물대고 이때 물이 많죠. 밀물대입니다. 그래서
썰물 때와 밀물 때와 이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이순신 장군은 알고 있었고 일본군들은 이순신 장군의 계략에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한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지금 전쟁이 위급하니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아주 큰 바위에 적혀 있습니다. 남해 출신의 해군 제독이 쓴 글을 이렇게 세워뒀습니다. 예, 뿐만 아니고 남해 읍 바로 입구에는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칼과 전방급, 지금 전쟁이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나의 죽음을 우리 편뿐만 아니라 일본 편에도 알리지 마라. 예. 그리고 전쟁을 승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순신 장군께서는 호국 충정의 정신을 다하고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전사한 관음포 앞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천망대가 건립되어 있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인 관음포 해전의 바로 앞바다가 여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남해 노량에는 노량 해전의 그 전투 상황도를 이렇게 벽화로 도자기로 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에서 전투를 격리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수의 모습도 이렇게 도자기로 구워서 벽화로 만들어뒀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같이 한번 갈까요?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전쟁은 끝났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면서 임진왜란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깜짝 놀라운 발견을 하였습니다. 저희 고향인 남해 가게 되면 이런 집채만한 큰 바위에 글자를 새겨놨어요. 명칭이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남해, 장량상, 동정마애비. 1598년에 임진왜란은 실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군들이 다 물러갔는지 남해를 조선군과 명나라군이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명도 없구나 하고 1년 지나서 장량상이라는 명나라 장수가 동쪽을 정벌했다 라는 뜻으로 바위에 글자를 새겨두었습니다. 이 글자 속에는 조선군의 언급보다 명나라군의 업적을 새겨두어서 블랙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귀한 역사 유적입니다. 임진왜란 시작은 어느 곳에서 시작했습니까? 동래읍성. 부산이죠, 그죠? 네. 지금의 부산입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흔적은 실제로 어디 있다? 남해. 그게 장량상 동정마애비입니다. 여러분들 블라디보스톡 들어본 적 있습니까? 블라디보스톡이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가 동쪽을 정벌해서 세운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블라디보스톡은 원래 러시아 땅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 땅이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영토가 이렇게 서로 제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세웠습니다. 그럼 제가 태어나고 10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장량상 동정마애비의 모습과 요 마애비의 정면입니다. 자, 우리 선조인
유성룡 영의정께서 역사를 경계하여 미래를 대비하자라는 징비록이라는 역사서를 남겼습니다. 너무나 처절한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역사를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다. 오늘 동아시아 3국 한중일 국제전쟁 임진왜란의 마지막인 에필로그 정유재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